2달이라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지는 대학의 여름방학. 서강대학교 도서관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며 공부에 정진하는 한 학생이 있다. 김영관. 올해 서강대 사회과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미 30도를 훌쩍 넘긴 날씨. 가만히 있어도 몸이 축 처지는 상황. 누구라도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일은 힘들다고 하겠지만 영관이의 공부는 다른 사람보다 곱절은 더 힘이 든다. 왼쪽 넘겨주세요. 법전 주세요. 법전. 잠깐만 보여주세요. 한자 써져 있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 책 옆에 제가 앞에 아니 거기 반대로 민법 4번째 거.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는 일부터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는 것까지. 그다음에 주문 좀 줄여주세요. 거기 사람은 네 된다까지. 원하는 행동 하나하나 입으로 설명해야 하고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밑줄 하나 긋는 일도 영관이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영관이는 언제나 늘 한결같다. 언제나 같은 자세로 공부에 몰두해 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아도 이제 지치잖아요. 맨날 그러면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도서관에 맨날 와서 공부를 하는 게 또 적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반나절 하루에 거의 반을 도서관에 생활하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소외계층이잖아요, 한마디로. 약소계층과 소외계층, 마이너리티들이 봤을 때 되게 당하고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들, 그런 걸 봤을 때 참 뭔가 알아야지 나도 저렇게 안 될 수 있고, 장애 때문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꿈이 잡혔어요. 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해야 할 공부도 해야 할 일도 아직 너무나 많다. 책 다 가져갈 거야? 주말이잖아. 응? 주말이잖아, 주말. 내일 금요일 안 오고. 오잖아, 내일. 일단 이거부터 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무거워갖고. 책이. 네. 야, 빨리요. 주말에 볼 책까지 챙기다 보니 권수가 제법 많아졌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12년간 영관이의 등하교를 책임지셨던 어머니. 돌아올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접 마중을 나오신다. 무더운 여름, 열심히 공부했을 영관이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데려가 푹 쉬게 해주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다. 영관이를 태우자 재빠르게 출발한다. 하루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기분이 좋다. 영관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한가득이다. 집에 돌아온 영관이는 종일 집에 있었을 동생부터 챙긴다. 오늘 형 왔다. 대학생이 되고 난 뒤부터 동생의 공부를 챙기기 시작했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 자꾸 공부하란 잔소리만 하게 된다. 뭐해,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 공부 좀 해. 숙제 다 했어? 숙제 다 하고. 영관이와 동생 영환이는
같은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첫 돌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자꾸 일어서는 단계부터 그 전에는 뭐 기고 뒤집고 그런 게 빨랐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한 달 정도 빨랐는데 자꾸 일어서는 단계부터 안 되더라고요. 얘가 못 하더라고. 다른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도.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영관이의 병명은 척수성 근위축증.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희귀병이다. 어린 시절 영관이는 크고 작은 병치레가 잦았다. 질병이란 질병이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가성 콜레라니 뭐 감기니 뭐 폐렴이니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1년에 반은 병원 생활 그런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학업도 별로 못했죠.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됐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저는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10년, 20년 후에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또 제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드는 의미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해요. 공부의 이유와 필요성만큼은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했다.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온 영관이는 고등학교 시절 전교 1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이 학기가 시작되면 영관이는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방학 시험의 기본 내용만이라도 미리 훑어보고자 한다. 형아, 거기 보면 민법 강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좀 펴주세요. 목표로 삼고 있는 시험의 범위가 워낙 넓고 깊다 보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한데 엉뚱하게도 영관이가 들여다보는 것은 책의 맨 앞장, 목차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목차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차를 큰 물줄기에 비유한다면 그 목차에 딸려있는 어떤 세부 내용들은 작은 물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물줄기, 즉 목차만 보게 되면은 작은 세부 내용들을 연상하거나 암기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핵심을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목차부터 다시 펴주세요. 넓은 범위를 공부할 때는 견관탑을 쌓듯 공부해야 한다. 기초 뼈대라 할 수 있는 핵심의 상위 개념부터 하위 개념이 잘 정돈돼야 기억이 오래가는 법. 하지만 영관이는 이 내용들을 손으로 정리하거나 메모할 수 없다. 단순히 눈으로 읽어가는 것이 전부다. 하나 넘겨주세요. 영관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목차 읽기. 우리가 각 문제 영역을 풀 때 주제어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문제의 정확성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주제어가 곧 목차, 이 주제어 이퀄 목차라고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그 글의 그 글의 모든 그 포함하는 내용이 목차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책을 읽을 때는 목차를 보게 됐고 그게 모든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오늘은 영관이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날. 검진을 위해 간호사가 집을 방문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한다. 이것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입만 딱 오므린 상태에서 코로만 호흡을 하면 제가 볼게요. 네, 그냥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하세요. 95% 이상이면 아주 호흡은 안정적인 상태고요. 90% 이상 유지돼도 병원에서는 호흡은 특별히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6% 최근 두통이 잦았던 터라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가 좋다. 평일에는
머리가 안 아픈데 이제 주말 되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좀 머리가 아파. 호흡량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이 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약해진 거에 의해서 요즘 들어 공부하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간 듯하다. 공부도 좋지만 건강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어요. 검사를 간접적으로 한 거는 호흡 근육이 약해졌을 때 몸 안에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한 건데 지금 상태는 뭐 특별히 연관이한테 물어봤을 때도 호흡 상태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부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호흡은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제 지금 간답니다. 신체적 장애도 공부를 향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하지만 때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과목도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손은 안 대는데 수학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읽고 이해만 할 줄 알면은 그 학습이 가능하지만 수학은 직접 풀어야 되잖아요. 긴 연산 과정을 거쳐 답을 풀어야 하는 수학의 경우 영관이가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책을 넘긴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메모를 할 게 있다던가 필기를 할 게 있다던가 이런 거 또 답을 체크한다던가 그런 모든 거에서 다 어머니 도움을 받았죠. 영관이의 공부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다. 노트 필기도 답을 체크하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손을 빌어야 했다. 수학의 경우 계산하는 과정을 영관이가 부르면 어머니는 그 풀이를 노트에 받아 적었다. 문제를 보고 자기가 못 풀으니까 영관이가 불러주면 제가 옆에서 써나가는 대신 대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필해주는 과정이고 계속 풀어나가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공부 양이 많다 보니 덩달아 어머니까지 밤을 꼬박 새는 일이 많았다. 영관이는 혼자서 수학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우선 머리로 암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나갔다. 가장 쉬운 개념만 갖고도 풀 수 있는 그냥 연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천 개, 몇백 개씩을 계속 풀면서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암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암산을 조금 더 빨리 하고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풀고 또 풀었다. 기본 연산에 익숙해지자 2, 3점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지금도 간단한 문제는 앉은 자리에서 바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다. 네, 제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답이 나왔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얘기하고 5초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나오는 답이다.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루트 안에 걸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n에 관련된 문제라 안에 있는 4n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벗겨내면 2n이 되거든요. 그래서 2n에서 루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n을 빼주면은 결국은 n분의 3분의 n이 돼요. 그래서 n이 약분되면서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답을 구하기 위한 자잘한 계산은 모두 영관이 머릿속에서 진행됐다. 우리한테는 이제 변별력을 가리는 4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2, 3점에서 하나 틀렸을 때 하고 4점에서 하나 틀렸을 때 하고 비록 점수는 4점이 마이너스가 됐지만은 2점을 마이너스 되게 되면은 표준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 3점짜리 어떤 기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2점, 3점 문제는 정복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산이 남아 있었다. 4점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 개념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하고 긴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 4점짜리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풀다 보면은 중간 과정을 까먹게 되거든요. 암산을 하면은 시간이 이제 2, 3점하고 막 편히 차이가는 20분에서 30분씩을 투자해도
못 풀 때도 있고 그렇게 투자해야 풀리는 문제들. 영관이의 4점 수학 공부법은 문제를 풀고 해설을 책처럼 반복해서 읽는 것. 문제는 주로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문제를 선택했다.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해설이 하나의 글이잖아요. 글이라고 봤을 때 그 글이라고 보면 전개 방식이 글의 전개 방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수능 문제는 어떤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유형도 하나 정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유형이라 할지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 비슷한 유형을 만날 때 유용하게 쓰였다. 풀이 과정에 숫자만 바꾸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처음 봤을 때 50점대까지 점수가 안 좋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암산 능력을 길러나가고 수학의 스토리,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처럼 푸는 습관을 길리다 보니까 수학을 항상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만점을 받았고 수능에서도 그렇게 푸니까는 성적이 1, 2등급씩 점차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100분이 92%. 모든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다곤 믿기지 않는 점수다. 그때 수리행 했을 때 그때 진통제를 먹었다고 그랬니? 수련할 때 그때 잠석 그때? 통증에서 그랬어? 하여튼 너무 아프면 그러면 그거 더 열심히 포기하지 그랬어. 아유,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이거에 이제 갈리는데. 이거에 자꾸 갈린 건데 포기를. 또 시험에 다음에 보면 되지. 아빠 나 이거 소리가 이나마 되니까 법대로 쓴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법대 못 써. 아씨 다음에 내년에 또 고생하신 부모님을 떠올려서라도 시험을 포기한다는 건 안 될 말이었다. 수리를 나버리면 안 되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고질적이게 담석이 1년에 2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수능 볼 때가 딱 수리 영역 시간에 딱 그 통증이 시작돼갖고 좀 많이 애먹었어요. 영관이가 받은 수능 성적은 1.78등급. 이로써 자신의 꿈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었다. 오늘 영관이가 향하는 곳은 건국대학교. 제1회 대한포럼이 진행 중이다. 형 어디세요? 영관이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형은 아직 도착 전이다. 이번 방학, 형이 있었기에 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형과 영관이를 연결시켜준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 덕분이었다. 정부에서는 영관이처럼 대학을 다니는 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인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문화상품이라고 하지만 문화상품 속에서도 가장 쟁점되는 게 영화방송. 학기가 시작되면 형은 본인의 공부를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방학이 끝나면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고 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할지 걱정이 크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연은 저명한 외국인 학자의 생중계 강연. 강의실은 맞는데 텅 비어있다. 여기 그 엘빈 브라운 강의 네. 그거 안 해요? 그거는 저기 아마 중간강에서 저쪽에서 할 것 같은데 바뀌었어요? 이게 많이 힘드신가요? 그러니까 가시기? 이게 계단을 못 올라가서 어떡하시죠? 중간강은 못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동안 해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 꼭 듣고 싶었던 수업이었나 봐요. 네, 그게 좀 국제 정치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거라. 내년에도 또 열리니까 다음을 기약해야 돼. 돌아선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을 기약하며 기다리는 단계일 뿐이다. 포기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되어버린다는 걸 영관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학에는 누구나 한계가 있다. 하지만은
그 한계점을 정하는 거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좌우명으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부라는 게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한계가 없이 끝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한다는 마음으로 쭉 살 거고, 또 제가 막상 원하는 꿈을 또 이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꿈을 만들어서 어쩌면 공부의 반복,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